good stuff. Great American food.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좀 생각보다 반전이어서 덩달아서 그럼 대통령의 건강 비결이 뭐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윤계 평론가, 일단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그래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분의 우리나라 나이로만, 그러니까 80세라는 나이도 문제지만 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지적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또 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1946년 6월생인 이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웠던 게 4년 전에는 111kg이었는데요. 4년 후에 이번에 102kg. 아, 빠진 거예요? 네, 9kg나 일단 다이어트를 했고요. 인지력을 측정하는 몬트리올 인지력 평가에서 30점 만점을 받았어요. 네. 우리나라 나이 80세 고령임을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거죠. 주치의가 뛰어난 인지 능력과 신체 건강으로 임무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젊은 시절부터 정크푸드라고 하는 햄버거를 비롯한 그렇죠, 저렇게. 패스트푸드 그리고 탄산음료를 굉장히 즐겼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80세가 될 때까지 저기 인지력, 체력이 다 좋은지 놀랍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밝히거나 주위에서 밝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의 큰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43세에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고요. 아들에게도 절대 술, 담배 하지 마라라고 이제 강조를 했죠. 둘째는 자신을 스스로 아주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힘입니다. 나 젊은 사람이야. 나 늙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2023년 유세에서 나는 너무 젊고 활기차다고 말하면서 제 젊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활발한 사회적 관계와 신체 활동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꼰대임에도 불구하고 SNS 같은 걸 너무 활발하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페이스북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SNS의 활발한 활동이 정신 건강이라든가 신체 건강에까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그 젊은 비결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남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할 말은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늙지 않는 그런 걸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은 시원하게 화끈하게 다 하는 성격 때문에 그게 건강 비결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꼰대인지 아닌지는 그 유인결 평론가의 개인 의견인 것으로 가름을 하고, 그런데 자,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선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이면요. 새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거지 궁금한데, 이 부분을 여쭤보기 위해서 저희 DJ 또 주치의 출신인 정남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정 교수님, 일단 대통령도 건강검진을 받는지 궁금하고요. 받는다면 좀 어디서 받나요? 네, 받습니다. 받으시고 대통령이 되시면 국군 서울지구병원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국군에 속해 있죠. 거기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으로 쭉 지속돼 왔죠. 거기에서 많은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1차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대학에서 일부분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옆에서 어쨌든 대통령 시절에 DJ를 지켜보셨으니까 당시의 건강은 어땠는지, 또 의사 조언은 좀 잘 듣는 편이셨는지 궁금해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절대 교수님이시죠?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 거. 세브란스 병원에 오셔서 그때 그 스탠트 시술을 한 다음에 쾌차하셔서 나가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클린턴 대통령을 뵈러 갈 때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셔서 찍은 사진이 나와 있군요. 네. 매우 오래된 사진인데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서 건강 이상설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신 다음에 진단서를 그때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아. 그래서 그때 후보의 건강 상태를 허갑범 그 당시 네. 교수님께서 다 공표를 했죠. 그때 하여튼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그 건강이 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71년도에 아마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관절이 못 쓰게 되셨죠. 그래서 상당히 힘드셨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면서도 상당히 건강을 유지하면서 국정을 수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 증명되지 않은 약 같은 건 좀 잘 안 드셨다.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대통령께서는 과학신봉주의사예요. 아. 과학은 정말 과학신봉주의자십니다. 증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 근거를 대지 않고 말씀을 잘 듣지 않으시고 특히 보약이나 이런 약제들, 민간약 이런 건 네. 절대 안 드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절대 안 드셨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건강검진을 해도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대답 먼저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건강한 거 거기서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유력 정치인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돈은 아무리 써도 네. 얼마 이상 지나면 재미가 없다. 이성관계도 사람 피곤하게 한다. 근데 권력은 안 지친다. 아. 끝없는 엔돌핀을 돌게 한다. 이런 얘기 제 기억에 남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되게 오래 삽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 권력이 주는 엔돌핀 이게 좋은 데 써야 되는데요. 네. 자,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이제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급, 2급, 3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치면 1급 비밀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동선입니다. 네. 그건 치명적이죠. 그렇죠.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 회의록이라든지 네. 이런 중요 결정. 세 번째는 이제 이제 일반적인 국가 간의 정상회담록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제 대통령 건강이 저 두 번째 들어가요. 아, 2급 비밀에. 네, 근데 미국보다 우리가 대통령 건강을 중시하는 건 사실은 결코 유쾌한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재 국가일수록 생체 정보에 아주 민감합니다. 네. 북한처럼. 근데 우리는 독재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 분단 체제라는 안보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 제에서 분단 체제는 사실상 휴전이면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건강 상황은 바로 안보에 직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우리가 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분단 체제라는 준전시 상황 이런 안보적 민감성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건강을 좀 더 이제 유의하는 거고 대개의 경우 국가가 정상의 건강은 다 상당히 기밀로 취급을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단 체제는 안보, 북한이나 같은 이런 경우, 그럼 러시아 같은 독재 체제는 이제 예. 독재 체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안보, 그러니까 분단 체제 때문에 2급 비밀로 분류되는 또 아픔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근데 정남식 교수님, 근데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건강은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보와 직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주치의가 누가 될지도 이번에 또 관심이 모아질 텐데, 그럼 이 주치의 역할, 주치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주치의는 이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는 한 분입니다. 한 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자문 의사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네. 자문 의사들은 각 분야에서 덕망 있고 실력 있고 또 훌륭한 의사들이 이제 선발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자문의 팀을 만들고 주치의는 그 중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역대 대통령 주치를 보면 이제 대부분 국가니까 국립대학에서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왔죠. 예. 첫 번째 대통령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개업하셨던 분이세요. 성함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때 인물은 개원이시고 그분이 이제 주치를 사진이 나오시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 되오면서 주로 서울대학의 국립대학의 교수님들이 주치의를 맡으셨죠. 네. 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제 연세대학의 그 당뇨병의 최고 권위자이신 허갑범 교수님이 네. 이제 주치의가 되셨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주치의를 맡게 되셨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 당시 연로하셨잖아요. 예.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길 때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45세거든요. 네. 젊은 나이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제가 됐지 무슨 인적 관계나 뭐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수는 받으셔요? 어떻습니까? 명예직입니다. 아, 무보수예요? 예, 무보수이고요. 그거는 명예죠. 뭐 국가 원수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거는 어떠한 뭐 무슨 그 월급을 정할 수도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여사님하고 가끔 명절 때 네. 격려해가지고 친필로 쓰셔서 가끔 격려금을 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아주 소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보수지만 또 격려금 소액 정도는 예. 또 받으셨던. 명절 때. 예, 명절 때. 네, 주셨습니다. 그런 비화를 또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통령 건강은요 비밀로 감춰졌지만 그런데 그 비결만큼은 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유인규 평론가,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새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맡게 되면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쉽지 않은 자리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평균 수명이 높다면서요, 대통령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권력욕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막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굉장히 수명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화면에 나타나지만요. 이승만 대통령이 90세, 윤보선 대통령 92세, 최규하 대통령 87세, 전 대통령 90세, 노태우 대통령 89세, 네. 김영삼 대통령 86세, 김대중 대통령 85세, 평균 수명 88세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거고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일단 윤보선 대통령이지만 이들이 집권한 1960년대나 80년대의 평균 수명이 52세에서 62세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더구나 남성들은 더 짧았다는 네. 것을 보면 게다가 환경, 영양, 뭐 그렇죠. 건강 상태가 예. 모두 다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장수하시는 것이 놀라운 지경입니다. 근데 역대 미국 대통령도 일반인보다 긴 수명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서 여기에는 국적과 뭐 인종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제이 올렌스키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가 2011년도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자연사로 사망한 전직 미국 대통령 34명의 평균 수명이 78세예요. 그들의 예상 수명이 68세였다는 거 보면 평균 10년 이상 더 살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고 계시지만 클린턴 대통령이나 뭐 다른 퇴임한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연세에 불문하고 대통령 그만두시자마자 확 늙어 보이는 외모를 하는 거 보면 네. 역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로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예, 말씀드리면 교수님 보시기에. 같은 질문이지만 네. 그 리더가 된다는 거는 첫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빨리 돌아가시면 리더가 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많은 고초 생활을 겪어가면서 자기 건강을 지키고 사람을 포다듬고 예. 말하자면 포용력 있게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오래 살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되지 않으셨나 저는 이런 게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러한 그 비결을 가지고 계셨고 그게 예. 쌓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대통령까지 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걸 유지하시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다른 면에서 좀 한번 건강하기 때문에 평가를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의사로서 한번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건강 비결이 뭘지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가 뜰까요? 건강 비결 운동이 뜨는군요. 사실 운동파 대통령 하면은요 바로 이분이 떠오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올까요?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맞아 청와대 녹지원 트랙을 9바퀴 돌며 민주주의를 위한 달리기를 함께하는 등 양국 정상의 우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에요. 유명한 조객 마니아잖아요. 저분은 시대를 앞서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조깅하고 예. 피트니스하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저분 대통령 하실 때만 해도 아, 그랬어요? 아침에 뛰는 건 미군들밖에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당시에. 조깅이란 말도 사실 그렇죠. 신기할 때거든요. 요즘은 한강 뛰는 사람도 굉장히 예, 많은데. 근데 저분이 67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되고 나서도 아침에 한 30분을 뛰셨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경호팀들이 곤란했던 게 지금도 저기 지금 뛰잖아요. 지금 네. 클린턴 대통령하고 해외 순방할 때도 뛰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호를 하려면 호텔은 괜찮은데 네. 이 뛰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렇죠. 수백 미터는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경호 동선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난감했겠네요. 예, 67년부터 이제 그 건강에 허용하는 한. 예. 나중에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수영으로 바꾸셨다고 그러는데 30여 년간을 조깅을 하셨는데 민주화운동 단식하면서 그때 유명한 얘기 있죠.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그때 빼고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분 때문에 조깅을 하면 알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요새는 한강 나가면 뛰시는 분들 굉장히 흔한데 선구안적인 또 지혜를 갖고 계셨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또 DJ 주치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한 운동이 수영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71년도에 그 의문의 그때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고관절이 그 손상을 입고 예. 뛰질 못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수영을 권고했고 수영으로 쭉 건강 관리를 해오셨었어요. 네. 청와대 계실 때도 물에서 주로 운동을 하시고 물에서 걷는 거 하시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과 가족을 위한 그 수영 시설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이렇게 그래요? 하시고 그래서 네. 그걸로 운동을 하셨습니다. 뛰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청와대에는 수영장이 있군요. 그 안에 시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역대 대통령들의 또 다른 건강 비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힐링이 뜨는데요. 그러니까 운동보다는 조금 더 정적인 활동으로 건강 관리를 했다는 대통령이라는데 그럼 힐링파 대통령은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워낙 정적인 분이어서 꼼짝 안 하실 것 같은데 뜻밖에도 힐링 저희 운동 박근혜 전 지금 대통령이에요? 보여주시는 거는 물구나무 서는 장면인데요. 아, 그래요? 예. 예. 방송국의 그 예능 프로에도 출연하셔서 네. 번쩍 물구나무를 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평소에 국선도의 단전호흡과 예. 기체조종을 합쳐서 이제 심신단련을 했고요. 2004년에 뭐 미니홈피 이런 거 많이 올리시기도 했는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부모님 두 분을 이제 다 여인 다음에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너무 심해서 몸이 약해져서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는데 네. 단전호흡과 이런 걸로 건강을 하면서 몸이 이제 추스러지는 걸 이제 느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느꼈다라고 하고요. 옥중 생활 중에도 단전호흡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힐링으로 소문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스스로 그 쓴 책 운명이란 책을 통해서도 나는 정말 책을 읽는 것 독서가 나의 힐링이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등산 덕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국내에 있는 산은 물론이거나 외국에 가셔서 뭐 네팔도 한번 가셨었는데 예. 외국 잘 안 가시는 분인데 그때도 가셔서 등산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올리신 걸로 했고요. 건강 비결 분명히 등산이라고 밝혔고 자택도 그래서 꼭 산자락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평창동 북한산 산자락 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산자락이 있습니다. 저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그때 기자단들이랑도 등산을 했던 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의 또 건강 비결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뭐가 뜰까요? 식단이 뜨는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대통령 세 분의 밥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밥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밥상입니다. 정남식 교수님 딱 보기에 어떤 대통령 밥상인지 기억이 나실까요? 이게 보게 되면은 홍어 삼합이 나온 거 보면은 전라남도의 특산이죠. 홍어 삼합. 예. 조기찌개, 민어매운탕. 그렇죠. 불도장, 산낙지, 민어매운탕 전부 생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맛깔스럽게 이제 전라도 그 호남 음식인데 어떤 대통령이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즐겨하시던 음악. 주치이셨던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식단인데 이게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이게 생선으로 많이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담백하고 칼로리도 뭐 풍부하겠지만 콜레스테롤이 적고 또 뚱장어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아, 그러셔요? 뚱장어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네. 갯불에 가면 막 뛰어다닌대요.
그걸 해가지고 많이 팔딱팔딱 드셨어요. 뛰는 애? 팔딱팔딱 뛰는 예. 거. 그것도 좋아하셨고 상당히 대식가셨습니다. 아, 대식가셨어요? 식사를 잘하시고 뭐 남기는 법이 거의 없으셨다고 그래요. 저 같이 식사할 때도 뭐 다 끝까지 비우세요. 밥 한 톨도 이거 얼마나 농부가 네. 이 힘들어 만든 건데 이걸 어떻게 버려 이런 식의 그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대식가라고 하면 양도 상당히 많으신. 그러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드셨었어요? 젊은 사는 만큼 드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네. 건강에 저는 잘 먹고 이렇게 잘 소화하시는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자꾸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면 자꾸 마르고 또 영양 부족이 되잖아요. 임종하실 때까지도 참 식사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식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이게 두 분의 대통령의 밥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통령이 평소 즐겨 먹던 음식, 왼쪽에는 갱식국국, 오른쪽에 칼국수가 뜨는데 유인계 평론가님 누구입니까? 예상이 되십니까? 갱식이국의 주인공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예. 또 경상도에서는 갱식이국 혹은 갱죽이라고도 합니다. 예,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 조리장을 맡았던 이근배 조리장은 대통령이 몸이 좀 으스스하다 싶을 때는 갱식이국 좀 끓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했는데요. 갱식이는 갱죽을 말하는 경상도 이름인데요. 멸치 국물에 푹 익은 김치와 콩나물국에다가 밥을 넣고 끓여내서 경상도 지방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서민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갱식이국이라고 보지만 일반 사람들 볼 때 개밥 아니야 싶을 정도로 모양새가 이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부산 사람인데 저 국 어머니가 많이 끓여주셨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또 노태우 대통령이 으슬으슬할 때마다 드셨던 게 갱식이국이고요. 반면에 칼국수가 아까 나왔었어요. 예. 칼국수의 김영삼 전 대통령. 네, 예.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라 당 대표 시절에 그때는 당 대표의 집에 가서 기자들이 아침밥을 먹으면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우거지국만 끓여주셨어요. 365일 우거지국이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신 이후로는 칼국수만 먹이셨습니다. 그러셔요? 네, 청와대 만찬 이럴 때도 칼국수만 먹이셨는데 일단 중요한 건 메뉴가 너무 칼국수였고요. 정말 빨리 드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1.5배 정도로 드신다 그래서 딴 분들이 워낙 딱 먹고 젓가락 놓으시면 배가 고파도 젓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어서 불평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기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의 밥상을 봤다면요, 이번에는요 정반대 식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와인 에멘탈 치즈가 뜨는데 이게 밥상보다 실상이잖아요. 누굽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하냐면요. 예. 김정일의 요리사가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였어요. 그분이 이제 있다가 김정일도 있었고, 임도 있었고, 근데 나와서 책을 썼거든요. 실내만 봐도 지금 김정은 같은데요. 에멘탈 치즈, 와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육류를 좋아하고 이 와인을 뭐 10병까지 먹을 정도로 에멘탈 치즈 특히 좋아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정은의 취침 시간이 새벽 5시예요. 새벽 5시요? 네, 본인이 말했어요. 네. 나 취침 시간이 새벽 5시라고 공개 자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걸 밤에 먹는다는 거죠. 밤을 새면 그 야식을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는 다 건강식단을 얘기를 했는데 건강에 가장 나쁜 시기의 음식을 가장 나쁜 시기에 먹는 거죠. 낮에 먹어도 안 좋은데. 낮에 먹어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 체중, 체격 이런 게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송 교수님, 김정은 지금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확실히 좋은 식단은 아니죠? 저렇게 먹는 사람들이 우리 나이도 많이 생겼죠. 젊은 분들 중에. 근데 저를 봤을 때 저는 뭐 오랜 동안 환자를 봤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는 식단이고 체구고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다 아시다시피 또 흡연도 많이 하죠. 과체중이죠. 저런 경우에는 뭐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 뭐 여러 가지 혈관의 동맥경화증, 거기다 통풍까지 있죠. 다 위험 요소가 엄청나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죠. 이것도 무시 못하는 엄청난 가족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위험 요소라고 그러는데 위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만일에 이런 환자가 나한테 온다면 이건 엄청난 위험한 환자죠.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연사라는 건 무지하게 잘생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다.
자, 조한범 박사님. 그런데 김정은이 최근에 그러니까 본인 건강만을 위한 만수무강 연구소 이게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뾰루지나 뭐 뒷목에 혹 같은 걸 그대로 있는 채로 노출시켜서 이 건강 이상설도 불거졌었잖아요. 일단 만청산 연구소라고요.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만청산 연구의 소속 연구사가 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수무강 만년청년의 약자가 만청산 연구소인데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건 다 맞는답니다. 예를 들면 인삼이 몸에 좋지만 약간 독성이 있잖아요. 네. 홍삼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삼을 닭에게 먹여서 그 닭이 낳는 알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거를 그러니까 김일성이 94년 7월 8일 날 죽었거든요. 네. 그 1912년 4.15 생일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평균 북한 주민들보다 한 15년에서 20년을 더 산 거예요. 오래 산 거죠. 근데 김정일로 내려오면 이 김정일은 75 운동기였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으로 오면은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뾰루지라든지 뭐 우리 대통령 주치 옆에 계신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게 5년 동안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손을 못 대는 거죠. 김일성도 혹을 끝까지 달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저러고 다니는 거다. 그리고 못 대는 만청산 이유가 연구소 연구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네. 아까 뭐 DJ께서는 말씀 잘 들었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데요. 이렇게 해라 해도 실제로 가보면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김정일도 열차 안에서 객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청산 연구소가 있지만 예, 저도 혹도 나오는데 지방종. 예, 그래서 뭐큰 문제는 김일성은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지방종이니까 뭐 갈닥하게 이렇게 제가 째서 꺼낼 수도 있지만 누가 칼을 대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다. 그렇죠. 설명이신 건데.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유인규 평론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그럼 이제 6월에 대통령이 될 그 네. 후보들, 대선 후보들의 건강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공약은 정확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건강 정보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74세로 현재로서 저 턱걸이를 네. 하시네요. 예. 최고령인데 턱걸이를 하는 영상이 화제였죠. 물론 그 배치기로 시작을 하는 턱걸이였긴 했지만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 6번이나 성공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 장관이 제일 연장자이지만 건강은 정말 아우들 못지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했다고 했고요. 푸시업 영상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70세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건강 비결을 운동으로 관리한다고 밝혀졌는데요.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걷기도 하고 벤치프레스도 하고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데 그게 타고난 게 아니라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했고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 예로도 들었지만 홍준표 후보도 한 인터뷰에서 나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서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밝혔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타고난 체력을 내세웁니다. 타고난 체력이요?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 가운데 가장 커다란 재산이 바로 체력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잠자리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숙면을 취한답니다. 보좌관이라든가 예. 그 주변 사람들은 토막잠을 잘 활용하는데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그렇게 잠을 잘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또 한동훈 대표도 술, 담배 하지 않고 사무실에다 철봉을 설치해놓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또 대통령의 건강은요. 나라의 안보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역대 대통령들을 통해서 그 비결 한번 살펴봤습니다.